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면서 분위기가 토트넘 팀 자체가 한국팀이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수들이 모두 합심해서 손흥민 득점왕 만들기에 동참을 해줬기 때문이죠. 손흥민 팬 입장에선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설령 최종 득점왕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선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이미지는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7월에 방한 예정인데 아마도 엄청난 인기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제 토트넘은 신축 구장 완공 후 목표였던 B클럽의 길을 위해 능선 하나를 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죠. 손흥민도 골든부트 수상 후 동료들 앞에서 소감 한마디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자였습니다. 그만큼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은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다른 유럽 대항전보다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쉬어가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말 리그 경기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팀의 레벨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요리스는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난 후 토트넘이 계속 성장해야 하고 리버풀, 맨시티 같은 팀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맨시티 같은 팀이 B클럽인 이유가 그 많은 경기와 빅매치를 소화하면서도 선수들 로테이션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후 후반기에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 전부였습니다. 요리스는 전담 골키퍼였고 좌우 윙백이 에메르송, 세세뇽이 전부였고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호이베르, 윙크스가 전부고 센터백은 로메로가 마지막 두 경기 결장하면서 다이어, 산체스, 데이비스, 로든? 공격수에는 케인 대체 자원은 아예 없고 손흥민, 베르바인, 클루셉스키, 모우라가 전부입니다. 스칼렛, 골리니를 포함해야 하나요? 이런 선수층을 보유하고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컵 대회나 유럽 대항전이 일찍 포기가 된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B클럽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선 토트넘은 다음 시즌 새로운 한 팀을 꾸려야 할 정도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토트넘 근황이 전해지면서 올 시즌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큰 손이 될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가 기존 영입 자금의 약 2,4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1억 2,140만 파운드, 약 1,922억 원을 상금으로 받습니다. 중계권 수익 4위에 오른 상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수익이 약 2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들을 그대로 보유하고도 4천억을 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400억을 이적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최소 에이스급 3명 정도를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콘테 감독이 6명 정도의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정도 자금이면 좋은 선수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토트넘의 고위층은 콘테 감독에게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구단이 선수 6명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포지션별로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케인 외에 골문을 위협하는 중거리 슈터와 크로스 잘 올리는 선수들만 있다면 토트넘은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베스트 11으로만 맨시티, 리버풀과 대등할 정도였으니까 더 강해진다면 앞으로는 토트넘 패배를 쉽게 얘기하지 않겠죠. 중거리 슈터와 크로스 질을 높이는 선수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토트넘이 더 높은 순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약팀에게 확실히 승점을 가져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약팀들이 내려앉으면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고 당해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이럴 때 중거리 슛 능력이 있거나 크로스의 질이 좋아야만 다양한 루트의 공격으로 득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11패를 경험했는데 맨유와 첼시에게 4경기 전패를 했고 나머지 치명적으로 잃은 승점이 퇴장당한 에버턴과의 무승부, 퇴장당한 사우스햄튼과의 무승부와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 0대3 패배, 강등당한 버니의 패배, 홈에서 브라이튼전 패배. 만약 이 경기들을 당연하듯 승리했다면 승점 16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맨시티는 올 시즌 3패를 했습니다. 하필 토트넘에게 2패를 했죠. 리버풀은 쿼드러플을 도전할 정도의 완벽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기 소화로 이변처럼 2번 패배했습니다. 달리 보면 이길 수 있는 팀에겐 모두 승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도전하려면 강팀과의 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팀을 확실히 밟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리버풀, 맨시티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건 리버풀과 2경기 무승부, 맨시티 2경기 승리입니다. 지금 스쿼드로도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건 수천억을 투입해서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한다면 우승 후보로 불려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시즌 때 예측 불가입니다. 첼시전 2패는 산투 감독이 있을 때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였습니다. 맨유는 후반기 대결에서 약팀 같은 전술로 바꾸면서 토트넘이 고전하고 호날두에게 당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첼시와 맨유에게도 승점을 가져올 수 있겠죠.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선수 영입도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레벨이 높은 선수는 강팀을 선호하게 되고 그 강팀의 기준이 최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보니 최근 에릭센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에게는 다양한 제안과 옵션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난 다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다. 그 무대에서 뛰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고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에릭센이 합류하게 되면 중원 보강과 함께 최고의 킥력을 보유한 선수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손흥민 주급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요? 맨시티 제수스는 혼란 영입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스날이 공을 들이고 영입하려고 하지만 토트넘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우라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게 좀 아쉽죠. 최근 슈퍼컴퓨터는 다음 시즌 토트넘의 우승 확률을 25분의 1로 예측하며 4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버풀과 맨시티를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맨유보다 위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긴 한데, 자,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이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원팀, 팀원들이 하나가 돼버리면 파괴력은 몇 배 증가합니다. 팬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확실히 봤잖아요. 심지어 다이어는 경기 중에 노리치 시티 골키퍼에게 너 살라한테 뭐 받기로 했냐며 간접적인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완성시킨 이가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콘테 감독의 매직이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선수들도 콘테 감독을 완벽하게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케인은 시즌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내가 여러 감독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콘테 감독은 정말 남다르다. 그는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선수들은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뛴다. 나는 콘테 감독 아래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그를 존중한다. 나는 콘테 감독의 지도 아래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와 함께 계속 일하고 싶다. 이 한마디는 케인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콘테 감독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 시작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응원할 수 있겠죠.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떠나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